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이상득 전 의원이 연루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 필요성,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 박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다양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 잠시 전에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회 정무위에서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부분은 지난 정권 이후에 누적된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라며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도입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부실저축은행에는 무차별 횡령 사건에 개입됐기 때문에 철저히 규명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재벌 쪽을 대변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에 대해 불법 사찰은 총리실만 한 게 아니라 많은 국가기관이 관련돼 있다며 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 경제 민주화 실천 모임이 열렸는데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평소 경제 민주화를 국가 공공성에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자본 권력과 경제 권력이 비대해져서 경제가 정치와 국가 권력을 압도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특정 재벌이나 재벌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통합당에서는 이상득 전 의원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바라보는 느낌이 편치만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박 전 원내대표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번 수사가 헛수사가 될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상득 전 의원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인 비리와 알선 수재에 국한하려 하고 있다며 의도된 헛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뿐 아니라 정두원 의원에 대한 수사의 핵심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선 자금의 조성과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검찰이 대선 자금이라는 본질이 아닌 개인 비리에 맞춘 관리형 수사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협정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다고 화를 내고 청와대와 부처 간에는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다 된 밥상에 수저를 놓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의 인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19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그야말로 시작부터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정치 현안도 엮여 있는데요. 최근의 정치 상황을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관련해서 19대 국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최고위원님께서도 지금 들으셨듯이 이상득 전 의원이 한 30분 전에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반응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정권 말기에 되면 저런 어떤 부정부패 문제, 또 여러 가지 비리에 관련된 문제들이 매 정권마다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그 모든 사유가 또는 사연이 또 밝혀져서 국민들로부터 하나도 의구심을 갖는 이러한 형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비할 경우에는 앞서 취재기자의 얘기로는 새누리당 내에서까지도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저축은행도 국정조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아직 여야 간의 원내 대표끼리 만나서 공식적인 이런
협상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국정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 나온 것을 갖고 우리가 국정조사를 할지 더 의구심이 있다면 더 파악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검찰 수사 후에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국정조사가 이미 합의된 부분은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인데 지금 앞서 이상득 전 의원의 소환이나 민간인 불법 사찰 어떻게 보면 대선 국면을 앞두고 여권에 불리할 수도 있는데 국정조사에 합의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여권 입장에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제가 직접 협상하지는 않고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한 겁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쪽에서 처음에 6개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렇게 4년 동안 한 임기 중에 보면은 많아야 3개, 보통 한 2개 정도의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개원할 때부터 6개의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정치 공세가 대단히 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찰 부분은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받고 또 대통령 사저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가자 이런 대표단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검찰의 발표에서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럼 지난 정부에 대해서도 같이 이번에 국정조사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건지. 거기 이제 양당 간에 아직 그것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봐지지 않아서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우리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2000년부터 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이루어졌던 사항이니까 같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주장을 한 거 보니까 올해 4월에 정부의 사찰 문건이라고 폭로한 것이 2,619건이 있는데 그중에 80%가 현 정부가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에 대해서 처음에 발설을 한 장모 주무관이라는 분도 이전 과거 정권 때부터 계속 이 업무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저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조사할 때 과거 정부와 같이 조사를 해서 어떤 맥락에서 이것이 민간 사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불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잘못된 것은 다 드러내고 밝혀져야 된다. 이게 과거의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현 정부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저는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최고위원 회의를 보면은 가끔 이제 당내 경선 룰과 관련해서 이제 서로의 공방, 그다음에 정호택 최고위원의 가끔 발언도 이제 들리는데 지금 경선 룰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선 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당원 당규에 따라서 8월 19일 날 선거를 하고 8월 20일 날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는 그 안을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의결을 한 것은 저희들이 이쪽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한테도 서로 하나의 압박 수단이 되고 또 소위 비박이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좀 압박 수단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날짜를 이제 정해놨기 때문에 이 경선 룰대로 갔을 때 박근혜 대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비박 쪽에서도 이제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경선 룰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스스로 참여할 것인가에 결정을 져야 될 문제이기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비박 쪽에서도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참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경선에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어떤 결정의 순간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 소위 고단위 전략이 좀 저희는 전략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호택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워낙 이제 박근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흥행성의 문제, 다른 후보들이 사실상 출마하지만 들러리성으로 좀 보일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거 사실상 추대다. 이런 흥행과 추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는 우려의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제 생각에는 흥행이라는 것이 한 나라의 통치권자를 뽑는 것을 어떤 흥행의 기준으로
잣대를 대고 뽑는다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좀 누가 될지에 대한 어떤 조마조마하는 뭐 이런, 네,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더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어떤 앞으로의 어떤 대통령이 될 건지에 대한 또 호기심도 많이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은 우리 비박 지지율이 낮건 어떤 간에 네. 저희들로서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경선 룰 때문에 서로 간의 그런 알력을 좀 벗어나서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화합과 단합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최고위원 쪽에서도 그렇고 당 지도부 쪽에서도 비박 쪽에 계신 분들을 더 포용하고 화합하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한 배를 같이 타고 가야 된다. 소위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친박 비박 얘기도 있지만 친박 내 갈등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뭐 좀 얘기가 나눠졌지만 어제 이제 박근혜 캠프가 출범을 하면서 출범 관여된 사람들 간의 어떤 정책인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서로 간의 이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선거라는 것을 좀 치러보면요. 이슈를 자꾸 만드는 쪽이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를 갖고서도 같은 어떤 캠프 내에서도 서로 간에 이견이 있고 이것이 자꾸 언론에 알려지고 국민들이 도대체 경제 민주화라는 게 뭔데 왜 박근혜 캠프에서는 그렇게들 서로들 알력을 갖느냐 이런 자꾸 이슈를 만들고 거기에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일부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내부에서 벌써 권력투쟁이 벌어졌다. 이건 너무 언론이 너무 정치에 비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충청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에 대해서는 지금 정우택 최고위원이 누구보다 이제 잘 아시고 활동을 하시고 충북 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모 언론에서는 이렇게 났습니다. 100% 승률이라고 합니다. 충청도에서 이기면 대선에서 이긴다고 그럽니다. 지금 세종시도 이제 출범을 했고 충북과 관련해서 청주에서도 통합을 했는데 글쎄요, 최근에 현안과 관련해서 충청도에 대해서 그 분위기 그리고 또 올해 대선에서 충청도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도 충청권에서 이기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정 사상 여태까지도 충북에서 한 표라도 더 이긴 분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부권에서 저는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럼 벌써 여야 간에 어저께 세종시 출범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보면은 대권 주자들이 전부 와서 앉아 있는 걸 모양을 보면은 중부권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많은 표를 얻어야 되겠다는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좀 짧게 여쭤볼게요. 김현희 씨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현희 씨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국정원과 경찰이 노무현 정권 초기 때부터 김현희 씨를 국외 추방을 하려던 사건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현희가 가짜라고 한다면 저는 북한의 말대로 칼 폭파 사건은 남한의 자작극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어떻게 국가의 어떤 수사의 최고 권력 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이 이런 국가의 중요한 안보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저는 안보 범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중북 세력들이 이런 색깔론을 제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10시에 이상득 전 의원의 검찰 소환 그리고 현재 정치권의 내용 다양한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운 데다 습도까지 높아져 더욱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기온이